자, 이번에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볼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와 두 번째는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 있죠. 첫 번째,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져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기울기가 m이고 점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y-y1은 m, x-x1 보통은 이렇게보다는 이렇게 많이 쓰죠. y는 m, x 빼기 x1 더하기 y1이라고 보통 우리가 한 점과 그리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구한다라고 보통 쓰죠. 이 직선도 중학교 때 했죠? 다들. 맞죠? 직선도 중학교 때 다 하죠. 자, 그 다음에 두 점을 지난 직선. 자,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라는 것은 일단은 두 점을 통해서 뭘 구한다? 기울기를 구한다. 그 기울기가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 그래서 보통은 요렇게 어떻게 쓰냐면 y는 x2 x1분의 y2-y1에 x 빼기 x1 더하기 y1이라고 쓰죠. 또는 당연히 내가 그 지나는 점을 x2로 설정했다면 x2-x1분의 y2-y1에 x 빼기 x2 더하기 y2라고 쓰는 거다. 그럼 누군가 물어볼 수도 있어요. 선생님, 그럼 두 식은 다르지 않을까요? 라고 하겠지만 실제로 막상 구해보면 이 식이나 이 식은 결국 똑같은 식이 된다라는 것을 구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 직선에 두 점이 나왔을 때는 기울기와 마찬가지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을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들을 구해주면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가끔씩 나오죠. 지금 보면 두 개가 같을 때, 얘가 같을 때 직선 구하기.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게 또 당연한 얘기인데, 좌표 평면상에서 해당하는 x좌표끼리 같은 직선의 방정식과 또는 y좌표끼리 같은 직선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온다고. 당연히 x1, y1, x2, y2가 되는데, 얘가 결국에는 똑같이 x1이라고 한다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당연히 요게 되는 거고, 요 직선의 이름은 뭐라고 적겠니라 그러면 every x가 x1이 되는 점으로 요 직선은 x는 x1이다라고 적어주는 거고, 또 지금처럼 요렇게 y좌표가 서로 같은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라 그러면 얘는 항상 y좌표가 y1이 되는 거니까 얘는 그냥 y는 y1이라고 적어준다라고 하는 거다. 따라서 지금 얘는 왜 이렇게 썼냐면 결국에는 지금처럼 요게 두 개가 같으면 이 분모가 0으로 됨으로써 너네가 정의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정의가 안 되다 보니까 또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직선을 못 구한다고. 따라서 이럴 때는 그림을 그려서 x좌표끼리 서로 같을 때는 이러한 y축과 평행한 직선으로 항상 x가 x1이 되는 거니까 x는 x1. 마찬가지 y좌표가 똑같다면 여기는 x는 아무거나 될 수가 있고요. 항상 y가 y1 이렇게 써주는 게 우리가 x축 또는 y축과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다. 알고 있나 다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졌을 때 직선을 구하래. x절편이 a, y절편이 b일 때 그 직선의 방정식은 항상 이렇게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저 식이 맞냐 틀리냐를 먼저 따져본다면 x절편이라는 것은 당연히 요 a, 0을 지날 때고 y절편은 0, b를 지날 때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가 그 두 절편을 지난다라고 생각해보면 여기다가 A 넣고 여기다가 빵 넣으면 딱 1 되니까 맞고요. 여기다가 0 넣고 여기다가 B 넣으면 빵 1 같으니까 요 직선은 딱 A, 0과 0, B를 지나는 직선이 맞구나라. 그래서 이렇게 절편이 주어졌을 때 직선을 조금 더 빨리 세울 때는 말 그대로 X절편분의 X, Y절편분의 Y 더한 게 1이다라고 그냥 식을 세워주면 우리가 원래가 그냥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보다는 조금 더 빨리 세울 수가 있다 정도라고 설명하면 돼. 말 그대로 이거 가지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한번 구해본다면 y는 0-a분의 b-0에 적지 마세요. x 빼기 a 플러스 0이 되는데 얘를 전개해보면 마이너스 a분의 b x 빼기 a가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를 마이너스 a를 곱하고 bx 마이너스 ab 그리고 요렇게 넘기면 ab는 bx 더하기 ay가 돼서 얘를 양변을 ab로 나누면 요렇게 되거든. 결국에는 요게 된다라는 얘기야. 그런데 이제 요 식을 이런 단계를 거치지 말고 곧바로 절편 두 개가 나오면 x절편분의 x, y절편분의 y 더하기 1은 0이라고 세우면 우리가 시간을 그냥 절약할 수 있다 정도라고 해서 저렇게 절편 나왔을 때 식 정도는 외워두자라는 얘기다. 알겠죠? 그래서 저렇게 직선 구하기. 아무리 이렇게 설명해도 이걸 쓰지 않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아무리 얘기해도 결국에는 뭐 이렇게 세워서 하긴 하는데 알아서 해. 알았죠? 안 듣더라고 절대로. 근데 솔직히 나도 잘 안 써. 안 써요. 그래도 너네는 알았죠?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를 알아두자. 자, 그 다음에 직선의 2번.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자, 요거를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잘 써야서 풀어줘야 되는 게 이제 포인트인데요. 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중학교 때도 그런 거 풀어본 적 있죠. 예를 들어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y는 2x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 자, 두 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라는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을 거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 그럼 당연히 뭘 구해요? 교점을 구하죠. 교점이란 건 두 개를 연립해서 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럼 두 개를 같다라고 해서 연립을 보통 하죠. 숫자를 조금 이쁘게 하기 위해서 이걸 3이라고 바꾸자. 그냥 숫자만 이쁘게 만들려고. 그러면 당연히 x좌표는 1이 되겠죠. y좌표는 당연히 아무데나 집어넣어도 2가 돼서 두 개의 교점은 1,2가 되겠구나. 하지만 우리가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뭐는 몰라. 기울기는 모르니까 그에 해당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임의의 기울기에 대하여 x 빼기 1 더하기 2라고 세우는 게 우리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도 어려운 얘기는 아니야. 그런데 이제 요걸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쓰냐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요 놈을 자 넘겨서 2x 빼기 y는 0이라고 할 거고 당연히 요 놈을 넘겨서 한쪽으로 넘기면 x 더하기 y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는 이 두 개의 교점을 지난다라는 것은 얘를 0을 만족하고 0을 만족하는 식이 얘가 0을 만족하고 0을 만족하는 식에 대해서 공통인 식을 구하라는 건데 우리는 그 식을 어떻게 적을 수가 있냐면 2x 빼기 y 더하기 k에 x 플러스 y 마3은 0이라고 적는다면 결국에는 얘가 임의의 k에 대하여 항상 0을 만족하는 식이라고 딱 적는다면 결국에 우리가 이 식을 어떻게 푸냐? 이 식은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을 만족하는 식이에요 라고 얘기해요. 보통 우리가 이게 항등식이죠. 임의의 k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식으로 얘를 계산하라 그러면 선생님 얘가 0이고요 얘가 0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요 얘기가 얘가 항상 0이 되고 0을 만족하는 두 개를 연립하는 식으로서 그거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가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원래는 교점을 구한 후에 임의의 기울기를 통해서 직선을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거를 그냥 한 번에 해당하는 두 직선이 주어지면 결국에는 이렇게 임의의 k에 대한 항등식을 세워서 결국에는 이 식과 이 식이 뭐하냐면 똑같은 식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한번 요 식도 한번 우리가 한번 구해본다면 당연히 전개를 해보면 x끼리 묶어주고요. 알았죠? x끼리 묶어주면 x로 묶어주면 여기가 k 플러스 2 그리고 y끼리 묶어주면 여기가 y로 묶으면
k-1, 마이너스 3k가 되는데 얘를 다시 y는 꼴로 한번 선생님 잘 정리해 볼게요. y의 k-1 여기가 는 여기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k 더하기 2x에 그리고 요게 넘어가면 더하기 3k가 되는데 해당하는 요 놈을 k 빼기 1로 나누게 되면 k 빼기 1에 마이너스 k 더하기 2에 x에 더하기 해당하는 k 빼기 1분의 3k라고 조금 복잡하게 식이 나오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이 식이나 이 식이나 어차피 같은 의미가 된다라는 거야. 결국 요 놈도 항상 얘가 0을 만족하고 0을 만족한다라는 식 자체가 결국에는 이 점을 지난다라는 얘기. 말 그대로 여기다가 1과 2를 넣어봐. 여기다가 1 넣고 2 넣으면 빵, 여기다가 1 넣고 2 넣으면 빵이 되는 거니까 얘는 항상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두 점을 지나는 1차식이니까 직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 원래는 교점을 구해서 임의의 기울기 세워도 되겠지만 앞으로 그렇게보다는 해당하는 요 식에 대하여 요게 0,0을 만족하는 1차 항등식을 세우게 되면 이 식이 그대로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문제를 풀겠다가 되는 거다. 알았죠? 그래서 자, 여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자,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결국에는 요 식을 세우게 되면 얘가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얘가 0, 얘가 0의 교점을 뭐라고 적혔어? 교점을 지난다가 되는 거고 그래서 문제에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세우라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에 대하여 결국에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 더하기 k에 요렇게 세우게 되면 얘가 결국에는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의 식이 된다라고 세울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그러면 원래 저걸 모르면 점 구하고 그 점을 지나는 임의의 기울기로 직선을 세우는 건데 그것을 그냥 한 방에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방법이다라고 정도 익혀주면 되는 거야. 이 말을 잘 이해하겠니? 혹시 이 말이? 내가 이렇게 몇십 년을 설명하더라도 이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우리 학생들이 이해를 하기가 되게 어려워하더라고. 이게. 결국에는 두 개의 교점이 알죠? 연립을 해서 구한 교점을 구한 다음에 기울기를 m으로 하는 직선인데 그 직선을 세우게 되면 임의의 m에 대해서 아까도 했죠. 예를 들어 요것도 보면 이렇게 세우면 보세요. 얘도 다시 보면 m x 빼기 x1 더하기 y1 빼기 y는 0이잖아. 이것도 한쪽으로 넘기면 얘도 임의의 m에 대하여 항상 지나는 점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얘가 0이고 얘가 0이 돼서 선생님 항상 얘는 x1과 y1을 지나요 라고 대답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 직선이 항상 x1, y1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야. 이 말 이해하겠어? 결국에는 이 말이 지금처럼 이렇게 세우게 되면 결국 얘가 0이 되고 0이 되는 점으로 결국에 둘 다 공통으로 0이 되는 그 점을 지나는 임의의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라고 곧바로식을 세울 수가 있다가 된다고. 이게 목적 없이 오면 나중에 이걸 잘 이해를 못해서 질문 뭔 말인지 아직도 모르겠다. 왼쪽에 붙여도 되고 오른쪽에 붙여도 되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당연히 순서는. 그러니까 저 K랑 상관없이 항상 얘가 0 되고 0 되는 1차식이다. 1차식이니까 직선의 방정식이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도 0, 얘도 0을 항상 만족하니까 그 두 개의 교점을 항상 지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런 교점을 지나는 그냥 1차식 직선이다라는 표현이 된다고. 이걸 몰라도 되긴 해. 몰라도 되면 교점 구하고 그 교점을 지나는 임의의 기울기 직선을 세워도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또는 그냥 꼭 요거를 알아야지만 또 풀리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알아둬야 된다라는 거야. 왜냐면 여기에 이제 미지수가 등장하면 그에 해당하는 교점이 조금 오래 걸리기도 하잖아. 그러니 이거는 그 미지수가 있더라도 곧바로 직선을 세워서 문제를 풀게 출제가 되거든. 그래서 저거를 알아둬야 된다는 거다.
아니, 기하 들어가면 이걸 만지고 이제 평면의 방정식도 있거든. 두 개의 공통 평면을 지나는 평면의 방식 구하라. 뭐 이런 것도 똑같거든, 다. 그래서 연결돼요. 차수만 늘려서. 그래서 요거를 조금 기억하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가 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자, 당연히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 네 가지가 있죠. 평행하다, 일치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나는 것 중에 수직으로 만난다라 그래서 다들 아마 중학교 때도 해봤을 거야. 평행하다, 이렇게 주어지면 기울기는 같은데 절편은 달라야 된다. 일치한다, 기울기랑 절편이 완벽하게 똑같아야 된다. 한 점에서 만난다, 기울기만 다르면 된다. 수직이다,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뭐 다들 뭐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자, 그런데 그 직선을 이런 식으로 ax 더하기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적었을 때 마찬가지 평행하다라는 조건은 예분의 얘는 예분의 얘랑 같으면서 예분의 얘랑은 다르다라는 게 결국에는 기울기는 같고 절편은 다르다를 요렇게 썼을 때 하는 표현이 되는 거야. 말 그대로 요놈의 증명을 얘는 y는 꼴로 정리하고 y는 꼴로 정리해서 기울기 같다랑 절편이 다르다라고 쓰면 이 식이 결국 성립한다는 걸 아는데요. 결국엔 그냥 직접적으로 적어보고 같고 다르다라고 해서 바로 풀어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말 그대로 일치는 다 같다.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날 때는 결국은 기울기. 그래서 예분의 A와 예분의 A가 그냥 다르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되는 거고 결국에는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아, A 곱하기 A 다시 더하기 B 곱하기 B 다시 더한 것은 0이다. 말 그대로 얘도 그냥 저놈을 Y는 꼴로 정리해보면 기울기 M과 M 다시를 구해보면 당연히 요놈의 기울기가 m이라 그러면 넘겨서 b로 나누니까 얘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게 당연하고 얘 밑에 거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두 개를 곱해보면은 당연히 그 식은 두 개를 곱하면 부호가 날아가면서 ab 곱하기 a- 곱하기 b-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건데 당연히 요거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면서 넘기면 더한 게 0이 돼서 당연히 성립하는 게 증명이 되면서 결국에는 그냥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해 더한 게 0이 되는 게 우리가 결국 요 얘기랑 같은 얘기다. 그냥 이거는 원래가 당연히 이걸 또 이렇게 안 풀어도 돼요. 늘 얘기하지만 얘를 y는 꼴로 정리하고 y는 꼴로 정리해서 니네가 보기 편하게 기울기 같고 절편 다르다. 일치한다. 한 점 만날 때 기울기 다르다라고 풀어도 되겠지만 그냥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저렇게 나왔을 때 평행이면 빨리 이렇게 풀고 일치하면 빨리 이렇게 풀고 한 점 만나면 이렇게 풀고 수직이면 이렇게 빨리 푼다 정도의 요령이라고 하는 거죠. 다들 뭔 말인지 알죠? 그냥 원래 해도 되지만 그거를 조금 빨리 풀기 위해서 그냥 저거를 이쁘게 정리했더니 이런 성질들이 있다 정도가 되는 거야. 솔직히 나도 잘 안 써요. 나도 그냥 y는 꼴로 고쳐서 써요. 왜냐면 사람이 다 외울 수는 없잖아. 맞죠? 하지만 알아는 두 장사. 자, 마지막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기. 자, 얘도 뭐 이미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한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과 해당하는 점 x1, y1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여기서 수선에 발을 내렸을 때 요 점과 요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부른다. 따라서 요 거리를 어떻게 구할 건데 라고 하면 증명해 줄까? 아니야. 그래. 이 거리는 결국엔 어떻게 구하냐? 이 거리 공식도 고3까지 계속 가는데 많이 까먹죠. 자, 루트에 해당하는 요놈의 앞에 거의 개수의 제곱 더하기 요놈의 개수의 제곱에 여기에 절대값에 얘랑 만나서 ax1 더하기 얘랑 만나서 by1 더하기 그대로 요거를 갖다 써서 쓰게 되면 얘가 요 점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일명 공식이라고 부르는 거다.
그래서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절대값의 ax1 더하기 by원 플러스 c를 일명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다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특히 원점이라 해봤자 x1, y1에 0을 넣어서 뭐 이런 거리 공식도 00을 넣어서 구할 수가 있다가 되겠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두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문제도 자주 출제가 돼요. 그때는 어떻게 구하냐면 두 평행한 직선이 있으면 평행한 직선 중에 한 점을 임의로 잡아서 그냥 그 점과 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것을 우리는 두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라고 얘기한다. 근데 웃긴 거는 얘는 공통수학 원 이 앞에서 이미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썼죠, 다들. 잠깐 안 쓰나? 쓰는 문제가 없나? 없냐? 있지 않았나? 한 번도 안 썼나? 모르겠어. 항상 교과 과정이랑 헷갈려서. 자, 그래서 이 공식들을 이용해서 한번 우리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 문제들 한번 좀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104번. 자, 무슨 문제입니까?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 자, 두 점을 이은 성분의 중점을 지나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직선을 구하라. 아, 중점 구하고 기울기 마이너스 직선 구하구나. 따라서 먼저 중점, 라지 m을 구하자. 자, 두 개를 더해서 절반, 더하면 2, 절반이니까 1. 더한 거의 절반 5가 되겠다. 요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 그러면 y는 기울기 마이너스 2에 x 빼기 1 플러스 5를 우리는 기울기 마이너스 1,5를 지나는 직선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2x 더하기 얼마? 7이라고 딱 적어주면 요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다. 간단한 거죠? 자,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107번. 자, 두 점을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과 마일, 3을 지나는 직선의 y절편 구하기. 자, 그럼 내분점 또 p를 먼저 구합시다. 2대 3이니까 5분의, 여기도 마찬가지 5분의. 자, 2는 항상 안쪽 거랑 만나고 얘랑 만난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산해 주는 겁니다. 따라서 x좌표는 2 곱하기 1, 여기가 2 더하기 3하고 만나면 여기가 18. 자, y좌표는 당연히 만나면 여기도 2, y좌표는 3이랑 만나서 마이너스 12가 될 거다. 자, 그래서 점 P는 4,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구나. 그러면 얘랑 마일, 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y는 해당하는 두 점을 지나는 기울기 x 증가량 뭐 아무렇게 빼야 돼요. 이렇게 빼면 마일, 마사 여기가 3 더하기 2에 지나는 점은 요걸로 x마사 마이너스 2를 적으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다. 당연히 무슨 절편? y절편은 x에다가 0을 집어넣어서 y좌표를 구하면 끝나는 거죠. 따라서 y는 요거 계산하면 딱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구나. 따라서 마이너스가 마사가 만나서 5 빼기 2. 그래서 답은 3이 되겠다라. 그래서 우리가 두 점을 그냥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 정도가 되겠죠. 하나만 더 하고요. 그 다음에 쉽시다. 자, 유형 3번. 자,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져 있는 직선의 방정식. 자, x절편이 A, y절편이 B면 저렇게 구하자. 자, 그래서 마이, 4를 지나는 직선의 x절편과 y절편의 합이 0일 때 이 직선의 x절편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는 정보는 해당하는 절편의 합이 0이라는 것은 두 개의 절편의 부호만 다르다라는 거다. 따라서 그런 직선의 방정을 세우면 x절편을 a라 그러면 y절편은 뭐라고 두면 되겠어? 마이너스 a라고 둔다면 얘가 x절편과 y절편의 합이 0이 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죠. 얘가 몇 콤마 몇 지난다? 마이, 4를 지난다. 따라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넣고요.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돼요? 4를 집어넣어서 얘가 1이 된다라고 식을 세워준다면 당연히 이게 마이너스 a분의 4가 돼서 얘가 총 마이너스 a분의 6이 1이 돼서 우리는 a는 얼마다? 마이너스
6이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x절편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6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자, 한번 밑에 거 하나씩 한번 풀고요. 쉬었다 합시다. 자, 그래서 이번 문제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에 대해서 볼게요. 자, 말 그대로 세 점이 한 직선상에 있다라는 것은 당연히 이런 그림이 되겠죠. 그러면 이 그림의 조건을 만족하는 조건을 구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와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서로 같다는 얘기다. 그럼 여기서는 그냥 편하게 뭐 두 점을 이렇게 뽑고 이렇게 뽑아야 되고 이렇게 뽑아야 되고 요거는 너네가 점을 뽑기 나름인데요. 보통 선생님은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같다라고 보통 표현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한다면 일단은 저 A를 구할 거고 A는 A와 B의 두 점 사이의 기울기 A-1분의 5-3 얘는 마찬가지 이번에는 A와 C의 기울기 3-1분의 2A 더하기 4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식을 적어주면 얘가 말 그대로 얘가 세 점이 일직선상의 조건이 되는 거다. 따라서 이거 계산하면 A분의 2가 되는 거고 얘는 2분의 2A가 돼서 A제곱은 2가 되므로 A는 얼마가 되겠다? 뿔마 루트이지만 우리는 A를 루트 2다라고 하면 되겠죠. 따라서 이제 요 직선의 방정식은 A 자리에 루트 2를 집어넣고 계산이 조금 복잡하겠지만 이제 두 A와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서 계산이 맞나? 이게 계산이 나도 잠깐만 이게 너무 지저분한데 A-1 그렇죠. 좋아. 자, 여기 선생님 잘못 썼죠? 여기 A 빼기 1이죠. 땡큐. 자, 그래서 여기는 A니까 다시 크로스를 곱하자. 자, 크로스를 곱하면 얘는 1이니까 그렇죠. 2는 A제곱 마이너스 A가 되므로 A제곱 마이너스 A 빼기 2가 0이 되기 때문에 2와 1에 여기가 마이너스 A는 2 또는 마이너스 1이다. 자, 근데 양수니까 요거 안 되겠고요. A는 2만 돼서 다시 A 자리에 2를 집어넣고요. 우리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면 되겠죠. 따라서 우리 직선의 방정식 두 점 지나는 거 기울기부터 구해서요. 우리는 얼마? 2-1에 5-3에 지나는 점 x 빼기 1 더하기 3이라고 구해주면 되는 거다. 따라서 y는 여기가 2x 빼기 1 더하기 3 그래서 전개를 조금 해서 2x 더하기 1이다 라고 식을 적어주면 얘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세 점 일직선상의 조건 기울기끼리 같다랑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이용해서 구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내용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자, 근데 이제 요거 자, 그 다음 문제. 자,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 자, 점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C가 있고요.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에서 삼각형 넓이를 점 A를 지난 직선이 AX 더하기 B라고 할 건데 얘가 2등분한대요. 뭐라고요?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점을 그런 직선을 AX 더하기 B일 때요. 이런 A와 B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가 될 거다. 자,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래요. 점 A를 지나도록. 자,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해보면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서 세 점을 찍어봅니다. 그래서 보통 요 세 점을 찍으라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좌표 평면상에다 정확하게 세 점을 찍고 삼각형을 그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문제에서 그냥 삼각형에서 세 꼭지점 주어주면 삼각형에다가 세 점을 적어놓고 그냥 문제를 푸는 게 낫다라는 거야. 그러면 요 점을 지나면서 넓이를 2등분하려면 B와 C의 무슨 점을 딱 지나야 되냐면 중점을 지나야지만 요게 딱 이 넓이를 뭐 하겠다? 2등분하는 직선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이런 말 이해하겠어요? 또는 이런 얘기도 있겠죠. 여기 사각형이 있는데요. 자, 여기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때 요 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구할 거냐면 딱 사각형의 예를 들어 무슨 점?
중심이죠. 요 놈을 지나는 직선을 딱 그으면 얘는 요 사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어떤 도형의 넓이를 이등분한다라는 것은 그 도형마다 각각의 성질들이 다르죠. 얘는 지금 삼각형에서 요 점의 넓이 이등분하려면 두 개의 중점을 지나면 되겠다. 왜? 얘와 얘는 높이가 똑같으니까 밑변의 비가 넓이 비거든. 근데 이런 사각형 나오면 사각형의 중심 지난다. 알았죠? 이런 형질들이 문제가 출제할 거야. 자, 그럼 얘는 일단 요 놈의 무슨 점? 중점을 구하면 될 거고요. 자, 중점은 더해서 절반, 얼마? 2. 더해서 절반, 마이너스 2가 돼서 우리는 그 말 그대로 그냥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면 요 직선의 방식 되겠죠? 또 직선 구하자 두 점을 지나는 거. 자, x 증가량은 2 빼기 3, y 증가량은 마이마 3. 지나는 점은 x 빼기 3 더하기 3이 되는 거다.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1 만나서 5, x 빼기 3 더하기 3. 그래서 직선을 이쁘게 정리하면 5x 마 15 더하기 3 마이너스 12가 돼서 우리 A는 5, B는 마이너스 10이니까 두 개를 더해서 마이너스 7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더라. 별거 아니죠? 그래서 얘는 이런 넓이를 이등분하는 것 중에서 얘는 두 선분의 요 두 점의 중점을 지난다를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는 거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문제는 보면 뭐 삼각형도 있고요, 사각형도 있고 원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성질들이 이용해서 풀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지나지 않는 사분면. 자, A 곱하기 B가 음수고요. B 곱하기 C의 부호가 곱한 게 음수일 때요. 요 직선이 지나지 않는 사분면을 구하라는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항상 우리 요 직선을 이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죠. 따라서 y 빼고 다 넘겨서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b를 나눠서 y는 마이너스 b분의 ax에 마이너스 b분의 c라고 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이 직선에 봤더니 a 곱하기 b가 음수라는 것에 요 나눈 거의 부호도 음수가 되는 거고, 그러면 요 놈의 전체 부호는 플러스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 b분의 c가 곱한 게 음수라는 것은 나눈 것도 음수라는 얘기야. 하나가 양수고 음수니까 나눈 것도 음수. 그런데 절편 자체 전체 부호는 뭐가 되겠다? 플러스가 되겠다. 즉 기울기도 플러스고 절편도 플러스가 되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얘는 당연히 그려보면 이러한 직선이 돼서 얘는 지금 1, 2, 3, 4분면을 지나는 직선, 즉 4, 4분면만 지나지 않는 직선이라고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얘를 y는 꼴로 정리해서 구해주면 되겠다가 되겠죠. 자, 두 개만 더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는 7번 가볼게요. 자, 항상 지나는 점. 자, 121번. 자, 직선이 있고요.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P라 그러자. 그때 기울기가 마이너스이고요. 점 P를 지나는 직선. 요거를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k가랑 항등식을 만들 거다. 따라서 k가 있는 거 없는 걸로 묶어줘야겠다. 따라서 k가 없는 걸 먼저 써주게 되면 x 더하기 y 마 4가 되겠고, 더하기 k에 여기가 2x 그리고 k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다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얘는 결국 얘는 k값 관계식 항상 지나는 점은 얘가 0이고 얘가 0이 되는 점으로 두 개를 연립하면 될 거고, 따라서 두 개를 그대로 더해 줄게요. 두 개를 더하게 되면 3x 마이너스 9는 0이 돼서 x는 3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x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y는 1이 된다가 돼서 항상 지나는 점은 3,1이 되겠다. 따라서 우리는 3,1의 기울기 마이너스 2니까 y는 기울기 마이너스 2에 x 빼기 3 더하기 1로 직선을 구해서 얘를 전개하면 답이 되겠죠. 따라서 플러스 7, 그래서 넘어가서 2x 더하기 y 마 7은 0이 우리가 두 개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또 밑에 거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도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자, 두 직선의 교점과 1,1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 구하라. 당연히 풀이 방법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두 개의 교점을 구한 후에 요 점을 지나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우리가 두 교점을 지난 직선을 한 번에 이렇게 세울 수가 있다. 2x-3y 마이너스 1 플러스 k에 x 플러스 y 마3은 0이다 라고 식을 세우면 얘가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고, 얘가 1,1를 결국 지난다 그랬으니까 x, y에다 1을 넣어서 k만 구하면 우리는 이게 딱 완벽한 직선이 되는 거야. 따라서 여기다 1, 2를 집어넣어라. 그럼 2 빼기 3 마이너스 1 더하기 k에 1 더하기 1 빼기 3은 0이 돼서요. 요 놈을 계산하면 얘가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k는 0이 될 거고요. k는 마이너스 2가 되겠다. 따라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툭 대입을 해서요. 우리 직선의 방정식을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얘랑 얘랑 만나면 0이 될 거고요. 얘가 만나면 마이너스 5y 그리고 플러스 6 더하기 5가 돼서요. 요 놈을 딱 저러한 형태로 만들 거니까 전부 다 마이너스 5를 나눠서 여기가 y 마이너스 1인 0. 따라서 x 앞에 개수는 0이 돼서요. 요 놈은 결국에는 a는 얼마? 0. 그리고 b는 1이 돼서 두 개를 빼게 되면 그 값은 마이너스 1이다라고 식을 구할 수가 있더라. 당연히 이렇게 안 풀어도 돼요. 어떻게 풀어도 되냐면 두 개의 교점을 구해서 해당하는 여기다가 2배 때리고 2배 때리고 2배를 때려서 두 개를 빼게 된다면 요렇게 빼게 되면 5y 당연히 요렇게 빼게 되면은 마이너스 5는요. 그래서 y는 1, y는 1이면 x는 아무데나 집어넣어서 1 넣게 되면 x가 2가 되겠지. 그래서 이번에는 결국엔 2,1과 당연히 1,1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서 해당하는 y좌표가 똑같으면서 x좌표가 2고 y좌표가 1인 직선의 방정식은 그려보면 뭐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가 2, 여기가 1, 여기가 1, 1. 그러면 이러한 직선이 돼서 얘는 말 그대로 y는 1. 그러니까 얘랑 당연히 이렇게 똑같은 직선이 나오겠다.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푸는 방법 두 가지지만 우리가 결국에 이 방법을 좀 써라. 왜 그러냐면 결국엔 요거를 꼭 써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그래서 자꾸 연습을 해줘야 된다. 자, 여기까지 한번 또 밑에 것들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직선의 평행과 수직. 아까도 얘기했죠? ax 더하기 by 플러스 c는 0과 a-x 플러스 by 더하기 c-가 0일 때요. 평행은 요거, 수직은 이거다. 그래서 128번도 직선이 평행할 때 값의 k를 알파, 수직일 때 k를 베타를 해서 알파 빼기 베타를 구하여라. 그래서 내가 결국에는 요 놈을 그대로 만약에 이용한다면 말 그대로 k 플러스 1분의 얼마 2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k는 얘는 다르구나 k분의 1. 요게 우리가 직선이 평행할 때 조건이 되겠고, 수직이라는 조건은 뭐라고요? x 앞에 개수끼리 곱해서 2 곱하기 k 더하기 1 그리고 y끼리 앞에 개수를 더해서 개수를 곱해서 여기 k가 돼서 얘가 0이라고 하면 여기에 수직일 조건이다. 만약에 요거를 못 외운 학생들은 알죠? 얘를 y는 꼴로 정리하고 y는 꼴로 정리해서 해당하는 기울기는 같다, 절편은 다르다, 또는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로 구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알았죠? 자,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우리 여기를 먼저 풀겠죠? 플러스 플러스. 따라서 크로스 곱하게 되면 2는 k제곱 더하기 k로 해당하는 넘어가서 마이너스 2와 1의 마이너스니까 k는 1 또는 마이너스 2다. 그런데 k에다가 1을 집어넣게 된다면 2분의 1, 1분의 1, 1분의 1이 돼서 얘는 전부 다 같은 거니 얘는 일치 조건이니까 얘는 안 되겠다는 거죠.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얘가 돼서 평행일 때 k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리고 요 놈은 계산해서 3k 더하기 2가 0이니까 k는 얼마?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다라고 구해주면 되는 거다. 그래서 알파, 베타 두 개를 뭐 빼라는 거니까 빼게 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3분의 2. 그래서 답은 뭐 마이너스 3분의 4 정도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꼭 이렇게 안 풀어도 되긴 해요. y는 꼴로 정리해서 풀어도 상관은 없다.
자, 그 다음에가 넘어가서 10번. 자, 요것도 간단한 얘기죠.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수직이고요. 선분 A, B를 1대1로 내분하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아, 얘랑 수직이고요. 1대1로 내분하는 점을 지나는 직선. 그러면 얘랑 직선의 수직인 기울기를 구하고요. 내분점을 구해서 직선 구하면 끝나겠네요. 그럼 일단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스몰 m이라고 해서 구하면 당연히 6 더하기 3분의 4 마이너스 1. 즉 9분의 3, 3분의 1이고요. 얘랑 수직인 기울기를 구해보면 당연히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다. 자, 내분점 구합시다. 내분점은 얘를 몇 대 몇? 1대1로 내분하는 점으로서 당연히 여기 1대1로 내분하게 되면 여기가 3분의 3분의 자, 1은 누구랑 만나? B쪽 만나니까 여기가 6. 그리고 2는 A쪽 만나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고요. 마찬가지 1을 B의 Y좌표랑 만나 4 1을 쟤랑 만나 더하기 2가 될 거다. 따라서 요 점은 0, 여기가 2가 돼서 이번에는 요 기울기와 요 점을 가지고 뭘 구하면 되겠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면 되겠다. 따라서 Y는 기울기 마이너스 3에 X 빼기 0 더하기 2가 돼서요.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결국에는 내가 구하려는 직선이 되는 거죠. 또 어렵지가 않았네요. 이제 여기까지 그렇게 막 단원이 어렵지가 않죠.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아마 크게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수직 이등분선 구하기 갑시다. 자, 이런 문제가 나와요. 두 점에 대하여 선분 A, B를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요건 이제 그림만 이해하면 아주 간단한 얘기죠. 어떤 두 점이 있고요.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선분에 대하여 수직 이등분선. 수직 이등분은 말 그대로 뭐야? 얘를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직선을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 수직 이등분선은 뭐니? 아, 두 점에 뭘 지나고요? 중점을 지나고요. 그리고 얘랑 기울기가 수직인 그냥 직선을 구하라는 문제다. 간단하죠. 따라서 우리가 당연히 요 점을 구할 거고요. 중점 구하기. 중점은 더한 거의 절반. 따라서 4, 더한 거의 절반. 마이너스 1. 자, 기울기는 AB의 기울기를 스몰 m을 구해서요. 여기가 5 빼기 3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요 놈의 수직인 기울기는 얼마? 2분의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요 기울기와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y는 기울기 2분의 1에 x 빼기 4 여기가 마이너스 1 따라서 정리해보면 2분의 1 x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3이다라 그래서 구해주면 우리가 말 그대로 두 점의 수직 이등분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림만 그리면 중점 지나고 수직인 기울기 구하고 해서 뭐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겠죠. 다 할만하죠? 아직까지. 태우야 할만하니? 응? 자, 그래서 넘어가 봅시다. 하나만 더 해보자. 자, 이번에는 세직선의 위치 관계인데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세직선이 주어졌을 때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경우. 근데 이게 당연히 뭐 세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것은 몇 개의 종류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크게 몇 가지가 있더라? 그려봅시다. 자, 세직선의 위치 관계는 제일 첫 번째 전부 다 평행한 경우가 있어요. 맞죠? 이런 경우가 있겠죠. 전부 다 평행한 경우. 따라서 문제에서는 세직선이 평행하다라고도 주어지지만 이게 세 직선을 가지고 평면을 4개로 등분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또 쓰기도 해요. 얘를 직선이란 건 실제로 선분이 아니라 쭉 이어진 선으로서 어떤 평면을 4등분하는 관계를 구하라 그러면 이게 하나, 둘, 셋, 4개가 되니까 직접적으로 세 직선이 평행하다 말고 어떤 평면을 4등분하는 위치 관계를 구하라고도 출제가 된다. 또 뭐도 있겠니? 2개의 직선은 뭐하고 평행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가로지르는 직선의 위치 관계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됐어요? 또 어떤 게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얘가 한 점에서만 만나는 것도 있겠죠. 이렇게 한 점에서만 만나는 조건도 있겠죠. 또 뭐도 있을까? 요거 말고 일반적으로 세 점이 이렇게
만나는 경우도 있겠다. 또 뭐 있죠? 세 직선의 위치 관계. 이거 말고 또 다른 그림 떠오르는 거 있니? 떠오르는 거. 세 직선의 위치 관계 또 떠오르는 거 이거 말고. 일치는 빼고요. 일치는 빼고요. 서로 다른 세 직선에 대한 위치 관계만 물어보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네 가지만 가지고 있다를 일반 얘기합니다. 없어요.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얘만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삼각형이 안 될 조건. 삼각형이 될 조건이라고 보통 문제가 출제가 된다. 또는 이렇게 문제를 보고 평면을 4등분하는 위치관계를 이용한 식을 구하라. 그러면 세 직선이 평행하다. 또는 이렇게는 평면을 6등분하는 위치관계를 구하라. 그러면 두 직선 평행, 나머지는 평행하지 않다. 또는 뭐 공간을 6개로 나눈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또는 전부 다 한 점에서 만날 조건. 뭐 이렇게도 나오겠죠. 또는 얘가 삼각형을 만들 조건이다. 그래서 우리 이번 문제는 자,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하는 모든 A의 곱을 구하는 문제가 나올 거다. 그러면 결국에는 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A를 구하라는 문제가 될 거다. 그러면 일단은 얘가 전부 다 평행할 수가 있겠니? 부터 가자. 그럼 얘는 평행한 조건 안 되겠죠. 이미 두 직선 자체가 뭐하지 않으니? 평행하지 않으니 요 놈이 결국에는 요 조건에 의해서 두 개만 평행해도 삼각형이 안 되니까 얘랑 얘랑 평행할 조건, 얘랑 얘랑 평행할 조건으로 A들을 구해주겠다. 자, 평행한 조건 갑시다. Y는 꼴로 정리합시다. 귀찮아요. 자, Y는 꼴로 정리하면 맨 앞에 게 마이너스 2분의 1 X가 될 거고요. 당연히 저거는 Y는 X 더하기 3이 될 거고요. 얘를 Y는 꼴로 정리한다면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A 빼기 1이 될 거다. 자, 그러면 우리 뭐죠? 요렇게 두 개가 평행할 조건. 자, 그러면 얘랑 얘랑 평행하려면 A는 얼마? 2분의 1이 되면 되겠구나. 여기다 2분의 1 집어넣으면 절편다리니까 일치하니까 괜찮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얼마가 되겠다? 요놈 기울기가 되니까 또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여기는 1이 될 거고요. 여기가 0이 돼서 마찬가지 일치하지 않으니 요것도 되는 조건이라서 요 조건에 의해서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뭐야? 요렇게 한 점에서 만날 조건도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두 점의 교점을 구할 거고요. 두 개를 는 같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는 같다라 그러면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x가 x 더하기 3이니까 자, 마3은 얼마가 되는 거야? 넘어가면 2분의 얼마? 3x가 되기 때문에 x는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y좌표는 얼마가 되겠다? 1이 될 거다. 따라서 우리는 요 점을 또 얘가 지난다라는 a를 구하자. 따라서 y에다가 1,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게 되면 2a 마이너스 a 빼기 1이 되기 때문에 2가 되겠고요. a가 돼서 a는 2가 되겠다. 따라서 총 a는 요렇게 2분의 1 마이너스 2가 돼서 요게 딱 뭐사? 삼각형이 되지 않을 조건들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문제에선 직접적으로 삼각형이 되지 않을 조건 또는 이 그림의 특징을 잡아서 그 특징을 만족하는 조건을 이용하는 식을 구하라고 출제가 될 거다. 그럼 이 그림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따라서 모두 곱한 거는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마찬가지 밑에 문제들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유형 13번 가봅시다. 자, 유형 13번은 자, A,3에서 두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을 때 양수 A를 구하라는 문제다. 이 점과 이 직선까지의 거리랑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같을 때 양수 A 구하기. 말 그대로 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그것을 D1과 D2라고 할게요. 따라서 앞에 거의 거리는 루트에 얼마? 2의 제곱 4, 1의 제곱 1에 절대값에 2a 마이너스 3 더하기 1이 되는 거고요. 말 그대로 또 저 점과 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보면 얘가 루트에 1 더하기 4에 해당하는 절대값에 1과 만나서 a 더하기 여기가 6 빼기 1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 두 개가 뭐하다? 같다. 자, 그러면 루트 5, 루트 5 지워지고 말 그대로 절대값 2a-2랑 절대값 a 플러스 5가 같다가 돼서 우리는 요거의 절대값을 풀자. 그러면 절대값 푸는 방법은 한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따라서 요 놈과 그리고 2a-2는 전체에 마이너스 붙인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5가 되는 거다. 따라서 a는 얼마? 7이 되는 거고 또는 얘를 넘어가서 3a는 얼마가 돼서 마이너스 3.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 된다. 문제에서는 양수 a니까 당연히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얘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만 잘 써주고요. 절대값 나오면 절대값끼리 갖다 한쪽에 뿔만 알죠? 그래서 두 개를 구해서 양수만 구해주면 되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만 알면 다들 풀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가 14번. 유형 14번. 자, 뭘 구할 거래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4루트 5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합을 구해보자. 자, 두 평행한 직선의 거리를 어떻게 구하냐? 라는 것은 우리가 둘 중에 하나의 직선에 한 점을 구한 후에 그 점과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고정되어 있는 직선이 이쪽이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점을 집어넣어서 점이라는 거 둘 중에 하나 0 넣는 게 계산상 편이니까 0을 넣자. 그러면 여기가 y가 0, x. 그래서 얘는 y가 0, x니까 여기가 y가 0, x는 마이너스 1. 즉 제가 마일 콤마 0을 지난다. 그럼 우리는 이 마일 콤마 0과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4루트 5가 된다. 그 거리를 d라 그래서 구해보면 얘가 루트의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에 절대값에 마이너스 1과 만나서 마이너스 1, 0 더하기 k가 돼서 우린 얘가 얼마다? 4루트 5가 될 거다. 따라서 계산해보면 당연히 절대값 마일 더하기 k가 얼마가 되겠다? 루트 5를 곱해서 얼마? 20. 따라서 우리는 마일 더하기 k는 뿔마 20이 되는 거죠. 따라서 k는 플러스 1을 더해서 21이거나 여기가 마이너스 19가 돼서 두 개를 더하면 얼마다? 2가 되겠다라고 구해주는 거. 따라서 두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라. 점 하나 잡고요. 그 점과 거리. 점을 잡을 때 웬만하면 둘 중에 하나 잡히는 0이 되는 걸 잡는 게 계산상 용이하다 정도라고 설명할 수가 있죠. 됐죠? 요것도 할만하죠. 자, 그 다음에 15번. 자, 15번은 삼각형의 넓이 구하기 갑시다. 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은 이게 문제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요. 그 유형을 통합해서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아마 아까도 한번 해봤을 건데 세 점을 꼭지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첫 번째는 각각의 길이들을 한번 먼저 구해보는 거죠. 따라서 길이를 구하면 루트에 빼고 제곱 얼마냐면 1 더하기 여기가 16. 또 BC의 길이를 구해보면 루트에 빼고 제곱이니까 얼마? 4 더하기 4. 그리고 여기가 빼고 제곱을 하게 되면 AC의 길이는 루트에 빼고 제곱 1 더하기 지금 4가 된다라고 구해서 얘가 루트 17, 얘가 루트 8, 얘가 루트 5야. 그러면 우리는 길이로 주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해당하는 얘가 직각삼각형일 때나 정삼각형일 때는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하지만 얘는 직각도 아니고 정도 아니기 때문에 얘는 길이를 가지고 넓이를 구할 수가 없는 꼴이다. 여기까지 이렇게. 자, 그러면 넓이를 어떻게 구하겠니라는 것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가 되는 거야. 당연히 삼각형의 넓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의 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그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지금처럼 3,4 그리고 여기가 2,0 그리고 여기가 4,2가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삼각형의 넓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밑변과 높이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는 거야. 그럼 밑변은 당연히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면 되겠고 높이를 구하려면 이 점과 이 직선의 거리를 구해야 되는 거다.
따라서 이거의 가장 원래 정석적인 방법은 BC 길이를 구하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후에 그 직선과 요 점까지의 거리를 구해서 2분의 1의 밑변과 높이를 구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야.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답을 먼저 내보면, 자, BC 거리는 위에다가 루트 8 구해놓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보자. 그러면 y는, 자, 기울기는 4 빼기 2 빼기 0, 2에 x 빼기 2 플러스 0으로서 여기가 1이 되니까 요 놈을 전개해보면 x 넘어갈게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가 돼서 이제 우리는 요 직선과 요 거의 거리 d라고 하면은 얘가 루트에 요 놈의 제곱 더하기 요 놈의 제곱 절대값에 1하고 만나서 3 마사 마이너스 2가 될 거다. 따라서 구해보면 루트 2분의 여기가 얼마가 되겠다? 3이 되겠다. 따라서 우리는 얘가 실제로 저놈의 높이가 되는 거고 밑변의 길이는 루트 8을 이용해서 이제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2분의 1의 밑변의 길이 루트 8, 2 루트 2에다가 높이 루트 2분의 3이라고 해서 요거 지워지고 지워지니까 얼마다? 3이다라고 구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좌표가 주어졌을 때 넓이를 빨리 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 원래는 요게 2번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푸는 방법. 방법 알겠어요? 밑변 구하고요. 두 점의 직선 구해서 점과 직선 높이 구하고 밑변과 높이 곱하기 2분의. 알았죠? 근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맞죠? 그래서 시간을 조금 단축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봅시다. 자, 우리가 이미 이제 좌표 평면상에서 이제 세 점이 주어져 있는 삼각형이 나올 거야. 그러면 당연히 요 점을 선생님이 x1, y1, 요 점을 x2, y2, 요 점을 x3, y3라고 한번 해보자. 그랬을 때 당연히 세 점을 지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다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겠지.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건데요? 라고 물어본다면 얘는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 얘를 요 노란색 요 A점을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하게 긋고요. B를 지나면서 Y축과 평행하게 긋고요. C를 지나면서 평행하게 긋고요. 마지막 요 놈을 연결하게 되면 당연히 요 삼각형의 넓이는 항상 전체 사각형 넓이에서 삼각형 3개의 넓이를 뭐 한 거야? 뺀 거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계산이 훨씬 더 오래 걸리겠지. 그런데 요거를 구하고 났더니 그 결과값에 대해서 구해봤더니 그 결과값이 우리가 생각보다 구하기가 쉬운 모양이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당연히 증명을 한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제 요 점은 x2, y1인 거고 요 점은 x1, 여기가 y3가 되는 거고 당연히 요 점은 x2, y3가 돼서 당연히 요 놈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면 요 넓이 S. 그러면 전체 사각형 넓이는 밑변의 길이가 x2 빼기 x1 그리고 높이는 y3 마이너스 y1 사각형 면적 뺄게요. 삼각형 요 면적 얘가 구해보면 2분의 1의 밑변이 x2 마이너스 x1 곱하기 y2 마이너스 y1 일단은 보세요 그냥. 그리고 또 빼기 2분의 1에다가 요놈의 길이 구하면 x3 마이너스 x1 그리고 곱하기 y3 마이너스 y1 빼기 2분의 1에다가 요놈이 두 개를 빼게 되면 x2 마이너스 x3 그리고 곱하기 얘가 y3 빼기 y2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당연히 요 놈을 정리하면 어떤 결과값이 나오겠지. 근데 당연히 엄청 지금 복잡해 보이는데 얘를 정리했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더라라는 얘기를 해볼게요. 알겠죠? 그런데 그것을 결과값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얘를 우리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결과값을 정리할 겁니다. 어떻게 쓸 거냐면 보세요. 앞에다가 2분의 1을 붙여놓고요. 해당한 여기다가 보통 기호로는 절대값이라고 이렇게 좀 써놓고 절대값 써놓고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면 요 순서대로 x1, y1 그리고 x2, y2 그리고 x3, y3 그리고 첫 번째 했던 거를 다시 한 번 더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요놈들을 전부 다 곱한 것들을 더해줘요. 그래서 여기다가 2분의 1을 적어놓고 절대값은 그대로 붙여놓고 얘 곱한 x1, y2 더하기 x2, y3 더하기 x3, y1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쪽에 곱한 것들을 전부 다 빼줍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여놓고 x2, y1 그리고 x3, y2 그리고 x1, y3라 그래서 쓰게 된다면 결국에는 요놈 전개한 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게 일명 신발끈이라 그래서 우리가 임의의 삼각형에 세 점이 주어졌을 때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해당하는 형태는 요렇게 쓰는 이유는 이 결과값을 외우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쉽게 외우는 방법이라는 얘기인 거야. 근데 순서대로 좌표를 x1, y1, x2, y2, x3, y2 첫 번째 거를 다시 한번 써준 후에 얘 곱한 걸 전부 다 더하고 얘 곱한 걸 전부 다 더한 것을 빼주면 이것이 삼각형의 넓이가 된다라는 거다. 그래서 한번 요 공식으로 해서 한번 넓이를 한번 구해보자. 자, 그러면 아까 넓이 얼마였죠? 답이? 안 적었냐? 얼마였어? 아무도 안 적었냐? 얼마였냐? 아? 3이었어? 그럼 볼게요. 자,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면 보세요. 자, 2분의 1의 기호야. 그냥 이거는 이걸로 외우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는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가 3, 4, 여기가 2, 0, 여기가 4, 2, 여기다가 3, 4를 써놓고 자, 그 다음에 2분의 1의 절대값에 곱해요. 곱해요. 그럼 0, 4, 16. 그러면 4 더하기 16에서 뺄 거예요. 곱한 걸 더한 거. 그럼 8, 0, 여기가 6. 자,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2분의 1에다가 절대값에 여기가 20-14가 되기 때문에 얘가 6이 되기 때문에 답이 똑같이 얼마? 3이 나온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래 정석적인 방법은 밑변을 구하고요. 그 밑변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그 나머지 점과 직선까지 거리를 구한 후에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를 구하는 게 원래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야. 하지만 그게 때에 따라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 점이 주어졌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구한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의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해서 이걸 정리한 결과값이 있는데 이게 외우기가 만만치 않으므로 이것을 외우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쭉쭉쭉 써주고 그 대신 요거 앞에 걸 한 번 더 써주고 곱한 거 더하고 곱한 거 더한 걸 전체를 빼서 요거의 절대값을 계산한 게 넓이고 보통 부를 때는 보통 뭐 신발끈 공식이다 정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써도 좋아요. 뭐 정석대로 해도 되고요. 알겠죠? 이거는 항상 선택사항이니까. 알겠죠? 선택사항이야. 그러면서 이제 자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중에 좌표 하나를 0으로 고정하는 경우도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0. 하나를 0. 그럼 예를 들어 얘놈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뭐 이런 거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얘는 좋은 게 하나가 0이면 이 넓이를 쓰게 되면 2분의 1에 절대값에 0, 0, 2, 3, 4, 5, 0, 0이 되는데 어차피 지금 0이랑 만나는 계산들은 다 0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요 놈은 어차피 그 결과값은 0을 지우고 계산하더라도 똑같기 때문에 만약에 좌표 하나가 0이 나온다면 지금처럼 그 0, 0은 지워놓고 말 그대로 요거 곱한 거에서 요거 곱한 것을 뺀다로 바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따라서 2분의 1에 2개를 곱한 10에서 2개를 곱한 마이너스 12를 빼서 이럴 때는 면적이 1이 된다라 그러면 훨씬 더 또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다가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세 점이 주어졌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것은 정석적인 방법도 알아야겠지만 지금처럼 이런 공식을 활용해서 구하는 걸 할 줄 안다면 솔직히 많이 빨리 풀어요.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웬만하면 다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너네만 모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너네도 이거를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일반적으로 써주면 하나가 0일 때는 여기가 나머지가 x1, y1 그리고 x2, y2라 그러면 굳이 0을 적지 말고요. 여기다가 x1, y1 적고 x2, y2만 적은 후에 해당하는 요 넓이는 x1 곱하기 y2에서 마이너스 x2 곱하기 y1의 절대값이라고 적어주면 요게 또 한자표가 0일 때의 삼각형의 넓이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쓸 거니? 유나 생각 어때요? 유성이 써, 안 써? 어떡할 거야? 솔직히 얘기하면 나는 한 번도 정석대로 구해본 적이 없거든, 넓이를. 밑변 구하고요, 직선 구하고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한 다음에 높이 구해서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 나는 태어나서 저 신발끈만 썼지 다른 걸로 구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럼 너네는 뭐 선택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하지만 알아두면 분명히 시간을 절약할 때가 꽤 많을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 정도는 알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2개 남았죠? 2개 마무리합시다. 자, 이번에는 자, 무슨 문제냐?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의 활용. 자, 두 직선이 있어요. x 플러스 y 마이너스 0과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m 플러스 3은 0이 제1사분면상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m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있더라. 자, 그랬을 때 당연히 특징은 여기죠. 여기는 고정된 직선이고 요 놈이다. 요 놈을 당연히 뭐야? y는 꼴로 정리하면 y는 당연히 미지수 m으로 묶일 거고요. 그럼 얘가 x마사 더하기 3이라는 항상 4,3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이라고 쓸 수가 있더라. 그랬더니 우리가 요 직선과 얘가 1사분면상에서 만나도록 하는 m의 범위를 구한다라는 것은 일단은 요 그래프를 먼저 요 직선의 방식을 먼저 그려줘야 된다. 자, 요 직선을 그리자. 요 직선을 그리는 방법은 당연히 y는 꼴로 정리해서 마이너스 x 더하기 2라고 해서 해당하는 0,2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을 통해서 그려도 되는 거고, 또는 절편 두 개를 찍어서 x에다 0 넣으면 y가 2, y가 0이면 x가 2라 그래서 절편 두 개 찍고 직선을 그려도 된다. 이거 다 아는 거죠. 이게 중학교 때 보통 직선 구하라 그러면 엄청 못 그린 애도 있거든. 야, 좀 그려봐라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그려요? 구하는 방법 두 개. 지나는 점 하나와 요거 마찬가지 절편이랑 기울기 또는 절편 두 개 찍고 그려주면 되는 거 다 알 거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해요. 알죠? 자, 그럼 이제 뭐 할 거냐면 요 직선은 항상 몇 콤마며 4,3을 지나는 요 정도 있겠죠. 기울기가 m인 직선이 얘랑 몇 사분면 상에서만 만나야 돼? 1사분면, 즉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만날 조건을 구하라 문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얘가 기울기를 모르는 직선으로서 결국에는 얘가 이런 식으로 지나면 결국 얘랑 1사분면상에서 만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지나는 것은 1사분면에서 만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우리 1사분면에서 만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요렇게 만나는 경우를 구하는 것은 요 점을 지나면서 요 기울기만 왔다리 갔다리 움직이면서 우리가 조건을 찾으면 될 거고, 그럼 그 기울기의 가장 최대와 최소만 찾아서 딱 요 점을 지날 때 직선의 기울기와 요 점을 지날 때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서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보다는 더 뭐하다? 요렇게 덜 작은 거고, 요렇게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보다 더 뭐하다? 크다라는 조건을 세워주면 되겠다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만 기울기만 구하면 되겠다. 따라서 우리가 요게 몇 콤마면 2,0을 지날 때 기울기. 따라서 0은 여기다 2를 넣어서 요렇게 되니까 요 m은 2분의 3 M1이라 그럴게요. 또 얘가 0,2를 지난다. 따라서 2는 0을 지면 마이너스 4m 더하기 3이 되므로 4m은 1이 되기 때문에 m은 4분의 1. 자, 그래서 얘 기울기를 구하라 그러면 얘는 얼마보다는 4분의 1보다는 크고요. 얼마?
2분의 3보다는 작으라는 조건이 결국에는 이렇게 해당하는 얘랑 일사분면상에서만 만날 조건이 되는 거다. 따라서 이렇게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기울기만 보통 움직이는 것 또는 어떤 것도 있겠어. 여기 기울기 자리 말고요. 여기에 절편의 미지수가 생기면서 해당하는 요거는 절편을 움직여가면서 뭐 몇 사람을 만날 조건을 구하라고 하는 거다. 따라서 유형은 딱 두 가지밖에 없긴 해요. 절편 움직이는 거, 기울기 움직이는 거. 기울기는 점 하나를 고정해놓고 기울기만 움직이는 거고요. 절편은 기울기 둔 상태에서 위아래로 움직여서 만날 조건을 구하라는 문제들이 출제가 될 거다. 근데 기울기 많이 헷갈리니까 음수 쪽 우리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죠. 기울기 음수 쪽. 그래서 기울기가 음수 쪽에서도 마찬가지 하게 되면 또 헷갈리죠. 자, 태우야, 기울기 M1이 큰 거야, M2가 큰 거야? M1이 커, M2가 커? M2가 커요. 거 봐, 헷갈리죠? 얘가 기울기가 마3이면 얘가 마이야. 마이가 커, 마3이 커?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음수 쪽에서 한 번 더 생각해 줘야 된다, 알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이게 크다, 그냥 가파르다죠. 그러니까 기울기 가파른 게 맞죠. 하지만 기울기가 크다, 작다는 그 값으로 보는 거니까 얘가 더 큰 거니까. 양수 쪽은 안 헷갈리는데 음수 쪽은 안 헷갈린다. 나도 헷갈리니까. 알았죠? 그 얘기를 한 번 더 해주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한 문제 풀고요. 밑에 것들 풀면서 개별적으로 좀 쉬는 시간 빼고 중간중간 상담합시다. 자, 159번. 자, 마지막 문제고요. 자, 두 직선을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있는 대로 골라라. 두 직선의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이건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은 두 직선은 기울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만나요. 어떻게든 만나겠죠. 그러면 요 두 직선의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은 요쪽의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는 요쪽으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노란색과 해당하는 분홍색의 직선 두 개를 구하라는 게 각의 이등분선 직선이다. 그럼 이 노란색과 이 분홍색의 직선은 어떻게 구할 건데요? 라 그러면 우리는 이 노란색의 자치를 구할 거야. 이 노란색의 자치를 구하려면 이 점을 모르니까 x, y라 그러고 이때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내린 수선의 발 그래서 이 거리를 D1 여기서 내린 수선의 발 거리를 D2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합동이 되는 삼각형이 되는 거야. 해당하는 요변의 길이 같고요. 각이 같기 때문에 여기도 직각이니까 ASA라는 합동이 되겠다. 따라서 우리는 말 그대로 얘랑 얘도 항상 같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 뭐 할 거냐면 요 임의의 점에 대하여 요 점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나 요 점부터 요 직선까지 같게 되는 그런 자치를 구하면 그게 노란색과 분홍색의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점과 직선까지의 거리, 요 점과 직선 사이가 같다라는 자치를 세울 겁니다. 따라서 요 직선이 지금 x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이고요. 얘가 2x 마이너스 y 마3은 0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요 점과 요 직선까지의 거리 공식을 때려보자. 자, 그러면 거리 공식을 때리면 얘가 루트에 해당하는 요거 1 더하기 4에다가 절대값에 얘를 x, y라 두면 x랑 1 만나서 그냥 x, y랑 2 만나서 2y, 그리고 뒤에 상수기 때문에 요 꼴은 항상 그대로 요 직선을 적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마찬가지 요 놈도 얘랑 얘 거리니까 얘가 루트에 4 더하기 1에다가 절대값에 마찬가지 또 만나게 되면 여기가 2x 마이너스 y 마3이라고 딱 적어줄 수가 있다가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엔 여기는 사라지면서 해당하는 절대값끼리 같다가 되는 거니까 우리 한쪽에 뿔마 붙이면 끝. 따라서 직선은 두 개가 만들어진다. x 플러스 2y 플러스 1은 그대로 같다라 한쪽에는 뭘 붙인 것 같다? 마이너스 붙인 것 같다가 얘가 두 직선의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을 구했다라고 얘기한다. 따라서 한쪽으로 넘겨서 직선 써줄게요. 그냥 따라서 뭐 넘기면 마이너스 x 더하기 3y 그리고 플러스 4는 0이 될 거고요. 또는 요거 넘기면 3x에 플러스 y니까 플러스 y에 여기가
플러스 3이니까 넘어가서 마이너스 2는 0이라 그래서 직선은 요렇게 두 개를 딱 적으면 얘가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이 되는 거다. 자, 답을 내면은 리을과 기억인가요? 그래서 답은 기억과 리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밑에 거 풀고요. 개별적으로 좀 상담합시다.